자,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일본, 대한민국 이런 네. 식으로 투어를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투어 명단에 킬리안 음바페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부상이나 이런 종류의 제외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 훈련 사진에 이제 이강인 선수하고 앉는 네, 사진이 맞아요.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음바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음바페는 나는 계약을 다 이행하고 음. 내년에 나가겠다라는 스탠스였고 파리 생제르맹은 너 그냥 나가라 라는 느낌이었는데 투어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건 어떻게든 너 이적료 없이 그냥 나가는 건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음바페의 거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음. 이제 분기점에 온 것 같아요. 네, 그 르파르징 얘기를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일본 투어에 음바페가 제외된 거에 선수단도 동의를 했대요. 이렇게 했나 봐. 와, 지금 음바페 뭐야? 진짜 제외야? 진짜 네. 명단에서 없다고? 그리고 지금 프랑스 쪽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상황에 따라서 파리가 올 시즌 내내 음바페를 1군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바페를 어떻게든 이번 이적 시장에 이적시키기 위해서 파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너 나가라. 나가라. 라고, 진짜. 이런 얘기 우리가 이런 거 비슷했던 게 종류는 좀 다르지만 프랭크 리베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적이 잠깐 있었죠. 맞아요. 예. 물론 이제 마지막엔 바이에른 뮌헨 수뇌부가 케이크를 주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리베리가 일단 케이크 촛불은 불어야겠고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좋게 끝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수뇌부와 음바페의 갈등은 좀 극에 달해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자존심이 상한 상황이에요. 그러겠죠. 예. 네. 근데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는 또 서로 얘기가 어긋난 게 있었기 때문에 음바페도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바페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계약 기간 다 이행하고 내년 여름에 FA로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이제 고수하고 있고요. 르파르쟁의 이제 얘기를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는데 오직 레알 이적만 음바페가 계속 원하고 있대요. 뭐 이거는 이미 일찍이 알려졌던 사실이니까. 맞아요. 예전에 2016년 경이죠. 베라티가 장기 계약 기간에 묶여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당연한 걸 얘기한 거고, 근데 베라티는 그렇죠. 나가고 싶은 거고. 네, 그러나 결국 이제 베라티는 파리에 잔류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음바페도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가 원하는 대로 재계약을 계속 해주다 보면 계약 기간에 발목을 잡아서 자신의 레알 마드리드 드림을 이룰 수 없다.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베라티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지금 음바페로서는 확고한 겁니다. 음바페는 그런 거예요. 네, 예. 반대로 파리는 지금 이미 구단은 믿고 있대요. 음바페 얘 이미 레알하고 구두 합의했다. 개인 조건 이미 합의한 게 분명하다라고 파리는 믿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얘기를 르파리지행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내년 FA적은 없게끔 하려는 게 지금 구단의 목표다. 네. 구단이 지금 이렇게 일본 투어 제외시키고 1군에서도 어쩌면 이제 시즌 들어가서도 제외시킬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음바페가 지금 레알과 어느 정도 구단이 보기에는 합의를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절대 음바페의 의중에 따라서 내년에 FA로 레알을 내주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파리는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첨예해요. 파리 생제르맹과 음바페가 한치도 지금 물러날 생각은 없어 절대 보이고 없어요. 예. 음바페는 나는 이대로 있다가 FA로 가고 FA로 가면서 챙길 수 있는 것도 챙기고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있다가 파리 올림픽 하고 레알 마드리드도 가는 그렇죠. 딱 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파리 입장에서는 가라. 너 나가라. 너 그럼 1년 동안 그냥 출전 안 된다. 맞습니다. 예. 이종료 발생 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내년에 또 메가 이벤트가 유로가 있죠. 맞아요. 네, 유로 2024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랑스로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될 만한 예.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파리가 아주 특단의 소식이 아까 얘기했던 한 시즌 동안 음바페를 1군에 제외시킬 각오까지 하고 있다. 정말 강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이거를 하는 거는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이미 일본 투어에 제외시키면서 했어요. 이거 한번 투어에서 제외하는 걸로 우리 진짜 한다라는 네. 걸 보여준 것 같고 그렇죠. 음바페 사실 이러면 심경이 이게 결국에는 낭떠러지 싸움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누가 더 마지막까지 강경하게 나가느냐의 싸움이 된 것 같아. 이러면 그쵸. 서로 잃는 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시즌 동안이나 제외를 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해요. 둘 다 힘들어. 네. 파리도 쉽지 않고 음바페도 그런 골 때려요. 사실 프리시즌 투어 제외도 되게 리스크가 있는 거긴 한데 있는 거죠. 레키프 보도를 보니까 아시아 투어 때 음바페가 없어도 파리가 물어야 될 위약금이 없었대요. 이게 이제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할 때 누구누구는 반드시 몇 분 출전. 이상 출전해야 네. 된다. 근데 그쵸. 그거를 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 입장에서는 음바페 없어도 일단 나가는 돈은 없다. 오케이, 상관없어. 네, 그런 거 없고 다행히 뭔가 그 레키프의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네. 되게 스폰서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수익 타격도 없대요. 그것도 별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음바페가 있건 없건 파리는 어차피 벌 수 있는 돈 자체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음바페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서 일본 투어에 제외시키는 거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본 시즌에 제외시키는 거는 이건 얘기가 좀 달라요. 매주 나가는 주급들이 그렇지. 너무나도 상당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음바페는 어쨌든 프랑스의 선수고 그렇죠. 내년에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또 유로도 있기 때문에 유로는 무조건 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파리가 어느 정도 이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음바페에 대해서 좀 당연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텐데 프랑스 대표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더 골치 아픈 일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바페도 마찬가지야. 1년 동안 실전을 못 뛴다? 그거는 그거대로 네. 고칼로리시거든. 자기도 레알이적 할 때 네. 그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죠. 맞아요. 잃을 게 좀 많을 수 있는 서로 간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은 결국 정해져 있고 맞아요. 그 계약 기간에 합의한 부분이 구단과 선수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인 거치에 대한 선택은 여전히 음바페의 몫이에요. 네. 음바페가 이적을 하는 것도 혹은 남는 것도 오로지 음바페가 결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구단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구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제적인 조치가 결국 1군 제외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음바페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파리가 예전에 라비오가 재계약을 거부했을 때도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고집을 안 꺾었던 바가 있대요. 그래서 음바페가 여기서 과연 라비오하고는 좀 다르게 본인이 좀 이기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파리의 어떤 이러한 과감한 결단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접고 들어갈지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라비오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랑 음바페가 가지고 있는 너무 파급력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사실 좀 잘 모르겠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지금 자존심 싸움이 너무 세 보이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면 진짜 감정만 서로 남은 거예요. 진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을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관심 있다고 알려진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역시도 음바페에게는 역시 관심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의 이적료를 지불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저는 돈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미 페레즈가 사실 현찰 확보를 많이 해놨을 거고 레알 마드리드가 그 돈을 지불 못할 이유는 없다. 단 돈이 있는데 내년이면 FA 선수한테 그 정도 이적료를 지불할 건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페레즈면 상징성상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 봐요. 근데 이게 서로 간에 레알 마드리드 일단 나는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봐요. 보고서 내년에 FA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지르면서 음바페를 데려오는 거는 난 레알 마드리드는 또 한 번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클럽이다. 우린 그런 거랑 상관없어. 우리가 데려오고 싶은 선수는 그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와. 어떻게든 데려와. 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근데 내년이면 또 FA인데. 그리고 음바페 입장에서도 FA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사이닝 피랑 주급의 수준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거든. 훨씬 더 커지잖아요. 왜냐면 그때 경쟁이 더 붙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음바페 입장에서도 또 생각이 다를 거고. 그러니까 난 레알은 이 선수를 지를 수 있는 이적료는 확보가 분명 돼 있을 것인데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정확합니다. 지금 레키프가 인용한 그 스페인 일간지들 보도들이 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음바페 이적료 관련해서 레키프가 다룬 파리의 음바페 요구 이적료가 1억 5천만 유로. 1년 남았지만 뭐 이 정도는 이해합니다. 음바페 가치니까. 어쩌면 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스페인 일간지가 다뤘던 내용들을 보면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일단 1억 2,820만 유로고 여기에 2억 6,500만 유로의 추가 조달이 언제든 가능하대요. 돈 문제는 없다. 돈 문제 없다. 레알은 충분히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경쟁은 있을 것이냐. 마르카에서 다룬 음바페 관심팀이 레알 마드리드, 사우디 아릴랄, 첼시, 맨유, 토트넘인데 사실 이제 레알과 아릴랄만 제외하면 나머지 첼시, 맨유, 토트넘은 마르카만 주장하는 곳이라서 음바페에게 관심 있다고 마르카는 주장하고 있지만 신뢰도는 적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끔 음바페랑 링크되던 팀은 알죠? 리버풀이었던 리버풀도 있죠. 리버풀이 가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가끔 나왔었어요. 맞아요. 르브론 제임스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맞아. 차라리 리버풀이 더 본격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 혹은 사우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우디 쪽 링크는 음바페가 거절할 가능성이 크죠. 본인이 레알에 뛰는 거를 워낙 지배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의 주포는 호나이도 벤제마였는데 최근 10시즌 동안의 최다 득점자들 이렇게 해요. 최다 득점자들 골수를 보면 이 정도 골은 항상 레알 마드리드의 해결사는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나마 적은 게 2019-20 시즌에 벤제마 27골인데 근데 그마저도 어쨌든 적은 골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벤제마 나가고 호셀로가 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만큼 골을 터뜨려줄 수 있는 해결사가 레알에게 있느냐. 은바페만한 선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호나우두 벤제마처럼 이렇게 많은 골을 넣어줄 선수가 지금 은바페 외에 팀 내 남아있는 자원에는 없죠. 없다고 봐야 돼요. 예. 호셀루도 장점이 많은 선수지만 이 정도로 뭐 그렇지. 득점력을 꾸준하게 시즌 풀 단위로 가져갈 선수는 아니니까. 이거 지금 호날두와 벤제마는 그 자타공인 월드 클래스인데 네. 호셀루는 좋은 선수이나 저 선수들이랑 같이 나란히 하기에는 아무래도 그쵸. 좀 이제 위상이 다르죠. 네, 본인도 좀 민망해할 수 있어요. 그치. 그건- 예. 근데 호셀루도 호셀루만의 역할이 역할은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해결사로서의 좀 더 무게감 있는 선수가 확실한 선수가 필요하다. 이번에 이적 시장 보면 벨링엄, 귓러, 뭐 호셀루, 프란가르시아까지 잘 네. 데려왔고 인도 복귀한 브라임 디아스도 있죠. 음. 다 데려왔지만 역시 해결사를 데려와야 올 시즌 전력 구상이 다 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돈도 있고 영입해야 될 이유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역시 내년에 FA라는 점 때문에 그렇지. 레알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여기서 파리한테 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네. 이렇게 돈을 다 주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자신들이 가장 은바페 영입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구단이에요. 제가 봐도 네.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 드림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제가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숱한 레알행을 원하는 선수들 봐왔거든요. 그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갑니다. 다 가요, 맞아요. 보통 가요. 이 레알 마드리드 그 이전에 또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였고 이 두 팀이 유럽 축구 선수들에게 그 보여주는 그 매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보통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은바페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클리어를 해나가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네. 레알 마드리드가 목표라면 거기 이외에 저는 나머지 경쟁자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것처럼 오래 가느냐, 네. 은바페가 원하는 것처럼 내년에 FA로 가느냐, 레알 마드리드는 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내년에 그냥 편안하게 은바페와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적료 지불해버리고, 그렇죠.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한 사람이 페레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기에는 사실 금액이 좀 커. 너무 크긴 돈이 하죠. 없다라는 게 네. 아니라 그냥 내년에 FA인데 일단 좀 비싼 금액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액수 자체가 크니까. 네. 근데 만약에 레알이 뇌피셜입니다. 네. 은바페한테 야 그냥 올해 돈 낼 테니까 올해 올래? 그러면 은바페가 뭐라고 할까? 그러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콜이 네.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사이닝 보너스, 그 사이닝 보너스가 아니고 그 파리한테 받기로 한 보너스는 못 받을 수도 뭐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본인이 레알 드림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 뭐 거기서 또 레알과 계약을 하면서 받게 되는 보너스도 네, 있으니까. 뭐 있을 테니 사이닝피가 있을 좀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평화로운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레알 드림이 그 정도라면 네.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도 보이기도 그렇지. 해요. 근데 반대로 또 레알이 내년에 FA로 갑시다. 어. 그러면 이제 파리랑 은바페의 그 이 갈등은 더 그렇죠. 첨예하게 바뀌는 거죠. 그럼 파리는 넌 무조건 1군 제외야. 네. 은바페는 야, 나 프랑스도 뛰어야 되고 유로도 뛰어야 되고 그렇지. 어쨌든 나 주급도 계속 나가는데 계속 그럴 수 있어? 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됐을 시 파리 생제르맹이 어느 정도 진짜 저거를 액션할 수 있을 네. 것인가? 아니면 은바페가 난 그것도 상상이 안 가거든. 그렇게 계속 진짜 내려놓고 있어. 은바페가 좀 뛰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막 안 되니까 좀요 이러면서 읍소를 하게 되는 그림은 나올 것인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앞서서 뭐 라비오 사태, 뭐 베라티 상황도 그랬듯이 파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절대 쉽게 굽히지 않는 당연하죠. 구단입니다. 존심이 얼마나 센 구단인데. 그러니까요. 예. 파리랑 은바페는 싸우고 있고 네. 그걸 지켜보는 레알 레알 마드리드. 마드리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지막까지 7월 3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그 계약 기간 요게 딱 넘어가는 그렇죠. 순간 연장 옵션이 그때니까. 예, 그때를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과연 은바페는 이강인의 동료로 한 시즌을 뛸 것인가? 예측해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한 시즌 뛸 것 같습니다. 뛸 것 같다. 네. 결국에 남으면 은바페는 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왜 레알이 찌를 것 같아요. 난 레알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난 그럴 수도 이게 있어. 페레즈라는 사람의 독특한 성향이 이 사람은 그게 더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항상 앞서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봐요.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그러면 이제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간다는 건 좀 그렇지만 모르겠다. 씨. 그러면서 또 네. 은바페한테도 매력을 알려줄 수 있어. 페레즈는. 그러면 은바페도 선택을. 그럼 그거대로 분명 또 페레즈는 아마 만천하에 공표하는 거죠. 우리가 최강이다. 그쵸. 돈도 많고 네. 원하는 선수 우린 그냥 뭐 데려온다 이런 건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좀 돈이 크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은바페를 품은 레알 마드리드면 지금 평가받는 저력보다도 당연히 더 윈랭크로 평가받아서 그렇죠. 뭐 어떤 대회건 다 우승 후보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또 우선순위에 항상 거론이 될 거예요. 이거는 2023-24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유럽 축구의 전력 판도에도 아. 꽤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적 사가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켜보죠. 네.